안녕하세요. 주식으로 세상을 여는 주토피아입니다. 최근 이외의 뉴스가 나와 우리를 놀라게 해주었습니다. 만년 적자에 허덕이는 LG 디스플레이가 7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는 뉴스였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TV 수요가 높아졌고 중국 기업들에 대한 당국의 규제로 LCD 패널 값이 상승하면서 LG 디스플레이는 오랜만에 흑자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LCD 패널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LG 디스플레이는 올해 탈 LCD의 속도를 내고 LCD 관련 사업을 중국 기업에 매각하는 등 유리기판 사업 철수를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코로나의 영향으로 LCD의 수요가 급증하고 가격도 오르는 바람에 당초 가동을 멈출 계획이었던 8.5세대 공장을 내년까지 가동하는 것으로 전략을 선회했습니다. 디스플레이 사업에서 고전을 거듭하던 중 단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흑자가 계속 지속될지는 의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 LG 모두 LCD 사업을 정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LG는 OLED 중심으로 디스플레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삼성은 QD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 큰 수익을 가져다준 사업에서 애물단지가 되어가는 LCD의 모습이 지금 모두가 주목하는 2차 전지와 닮은 구석이 많아 2차 전지의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각 가정의 거실에는 브라운관 TV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얇고 화질이 좋으며 에너지 효율까지 높아진 LCD TV가 주류가 되었고 스마트폰의 출현으로 LCD 사업은 큰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일본이 장악하던 TV 시장을 국내 기업들이 정복해내고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애플을 견제하는 위치가 되며 제품의 기본이 되는 LCD는 매년 영업이익을 2조에서 3조까지 많게는 5조까지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부터 중국의 LCD 굵기가 시작되며 17년 기점으로 생산 능력에서 뒤처지기 시작해 2018년 시장 점유율을 맞아 1위 자리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탄탄한 내수와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LCD 패널 치킨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삼성과 LG의 매출액을 보면 중국의 치킨 게임 이후에도 큰 변화는 없지만 영업이익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량 생산을 통해 패널 가격을 낮춰 시장을 점유하고 경쟁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전략이 국내 기업에게 직격탄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사업이 자리를 잡은 삼성이 비교적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전과 비교하면 반토막이 난 영업이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세에 예상한 듯 LG 디스플레이는 2016년 LCD 패널에 투자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OLED로 전환을 준비했고 약 22조 원을 투자하며 OLED의 주도권을 확실히 쥐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삼성은 QD를 만들며 독자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기존 LCD 생산 라인을 사용하고 생산 단가는 OLED보다 낮아 아직 시장에서 OLED를 받아들이기 부담스러운 소비자에게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LCD보다 좋은 화질에 더 얇고 효율이 좋은 OLED는 기술 장벽이 높아 LCD 시장에 내준 두 기업에게는 새로운 먹거리로 집중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중국의 추격이 시작됐고 LCD에서 그랬던 것처럼 OLED 시장에서도 중국의 공격적이고 무분별한 투자는 시작되었습니다. 기술 장벽이 높긴 하지만 한국 인재 영입을 통해 기술력을 카피하며 조금씩 OLED 시장도 넘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양산 가능한 기술력이 확보되고 시장이 안정된다면 분명 대규모 투자로 OLED 시장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아이폰 12에 LG 디스플레이의 OLED가 채택되며 중국의 BOE보다 우위에 있다고 증명되었지만 기술력의 차이가 엄청나다고 볼 수 없기에 업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LCD 시장은 한국의 독주에서 중국의 추격, 그리고 중국의 독주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의 막강한 지원과 규모의 경제가 실현 가능한 내수 시장이 큰 무기가 되었습니다. 배터리 시장은 올해가 패권 다툼의 원년이라고 할 만큼 치열했습니다. 특히 배터리 시장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전기차의 시장은 초기 수용자의 시장의 시작점으로 지금 시장에서 기술력, 생산 능력, 점유율을 지키지 못하면 미래의 주류 시장으로 진입이 매우 힘들기에 각 업체는 현재 시장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2018년 시장 점유율을 보면 중국 업체가 다소 포진되어 있지만 이는 중국 내수 시장이 거의 100%에 가깝고 파나소닉과 LG화학 정도가 해외 시장에서 성과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의 영향으로 전 세계가 그린 정책을 내놓으며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전기차 시장이 커지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커졌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 배터리 업체의 기술력이 인정을 받으며 테슬라에 납품되고 각 자동차 브랜드와 공급 계약을 맺으며 내수 시장에 집중해온 중국 업체들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3원기 배터리에 집중하고 있는 한국 기업과 달리 중국은 인산철 배터리의 판매 비중이 높았습니다. 이는 세계 시장이 인산철 배터리보다 효율이 높고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지만 가격이 비싼 3원기 배터리 쪽에
손을 들어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프에서도 보듯 CATL, BYD 등이 3원 개 배터리의 개발과 증설 계획을 발표하며 세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기업들은 기술 초격차를 외치며 중국 업체의 추격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기차 시장 중 가장 큰 시장을 내수로 두고 있는 중국 배터리 업체의 반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기차 시장뿐만 아니라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도 기존 완성차 브랜드의 제휴와 러브콜도 많았습니다. 특히 전기차 업계 선두주자 테슬라는 CATL의 인산철 배터리를 중국 내수용 차량에 장착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투자와 인재 빼가기를 통한 기술적 격차를 줄이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 미국에서도 자체 배터리 생산 계획을 발표하며 배터리 시장에서 지위를 잃지 않으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LCD 시장은 각각 모회사를 가장 큰 고객사로 두고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를 유치하기 위한 별도의 경쟁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더해서 그 모회사가 세계 1, 2위 가전회사였기에 더 좋은 고객사를 찾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시장은 수많은 고객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각 브랜드는 당연히 한 회사에게 배터리를 공급받길 원하지 않습니다. 각 브랜드마다 원하는 기준도 다르고 주력 시장도 다르기에 LCD 사업과는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고객사 유치를 통한 출혈 경쟁도 해야 하고 각각 기준을 맞추기 위한 공정도 늘어날 것이며 공정이 늘어난 만큼 영업이익은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장 지위를 확보한다면 그 수익은 LCD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클 것입니다. 다른 배터리와 LCD 시장은 성장 과정이 서로 비슷하기에 이 두 시장을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LCD TV도 처음 시장이 형성될 때 지금 전기차가 내연 시장을 침투하는 것처럼 기존 브라운관 시장을 침투하고 잠식해야 했습니다. 또한 시장이 무한하게 성장하기보다 어느 정도의 캐파가 정해져 있기에 그 캐파에 도달하면 더 이상 성장보단 기술력의 발전으로 변화합니다. 지금 브라운관 TV가 놓인 거실을 찾기 힘들듯이 어느 순간에는 주차장에 내연기관 차를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크고 더 좋은 화질의 TV를 찾았던 것처럼 더 멀리 가고 더 빠른 전기 자동차를 찾을 것입니다. 현재 국내 기업들의 기술 특허 보유량, 고객사 확보, 생산 능력, 특히 전기차 수요가 급증한 올해 배터리 시장에서 큰 성장률 기록과 점유율 1위 탈환, 긍정적인 국내 기업들의 모습을 보이고 기술력에서는 당연히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 상황만으로도 충분한 투자 가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배터리 시장에 대한 중국과 세계 각국의 공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LCD 시장에 비추어 보고 공세에 대한 충격이 어땠는지, 그 대응은 어떻게 해왔는지 이렇게 공부하며 투자 전략을 세운다면 미래에 대한 예측을 조금이나마 선명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